맨발로 걸어라. 제4장 맨발 걷기와 접지의 5가지 천연치유제. 동그라미 4. 천연의 신경안정제. 가로 1. 맨발 걷기와 접지는 천연의 신경안정제. 얼마 전 저자의 집 와이파이 회선에 문제가 생겨 컴퓨터를 못 쓰게 되면서 저자에게 일시적으로 큰 재앙이 생긴 적이 있다.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어 핸드폰으로 직전 토요일에 온라인 방송과 맨발 산행 후기를 써서 올리는 과정에 1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쓴 편지 전체가 아예 다 사라져버려 밤 11시가 되어 다시 썼지만 밤 12시경 그 원고 역시 또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안달하다가 밤 12시가 넘어 일단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서 동굴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새벽 6시쯤 다시 자리에 누워 1시간쯤 잠시 자고 일어나 이번에는 아파트 정원으로 나아가 맨발로 서니 맑은 햇살의 따스러움과 땅속에서 맨발을 타고 오르는 무궁무진한 자유전자로 저자 자신의 몸과 정신이 한없이 맑아지고 청신해졌다. 그런데 만약 맨발과 접지의 치유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스트레스로 가득한 상황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신경이 곤두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완화되거나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각종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전반적인 면역력까지 떨어져 정신적, 육체적 공히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최근 정신적 고통을 잊기 위해 잘못된 방법으로 약물 등에 손을 대는 유명인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자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스트레스와 번민 속에서 각자 벗어나기 위해 그야말로 저절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트레스와 고뇌의 해소가 안 될 경우 결과적으로 찾는 것이 결국 병원에서 처방하는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이다. 그 약물의 힘을 통해 잠을 청하며 일시적인 안정을 얻고자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약효가 떨어지면 이번에는 더 많은 약의 처방이 있어야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고단위 약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종 보는 약물 중독의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미국 의사들이 접지 실험 결과의 논문으로 이미 밝혀졌듯이 접지를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안정되면서 통제불능으로 치닫던 불안과 초조, 과민 현상들이 해소됨과 동시에 편안함과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항상 얘기하지만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감사하고 긍정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자신만만한 신념과 확신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 스트레스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맨발로 걷고 또 접지한다면 지난날의 정신적인 황폐함과 통제불능 상태에서 벗어나 마치 중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단 것처럼 또한 사막의 오아시스의 맑은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새로운 자신감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신경숙 씨, 여 72세, 가명의 경우라 말씀드릴 수 있다. 저자의 집 근처에 살면서 거의 매일 저자와 숲길에서 만났던 그녀는 단순한 소화불량의 위장장애 환자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반 약물들로 위장병이 나아지지 않자 급기야는 동네 한 의원에서 신경정신과 약물을 처방하였고 그 결과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러한 약물 처방이 없으면 또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저자가 그녀를 만날 때마다 지금 약물을 끊지 않으면 영원히 약물의 노예가 되는 상태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약물을 끊으세요. 그리고 그 약물을 끊음으로써 찾아오는 당장의
불안과 금단 증세를 느끼실 때에는 무조건 밖에 흙길로 나가셔서 두 손 두 발로 땅을 기어 다니시라고까지 외쳤다. 흙이 어머니 돼지가 나를 살린다. 그렇게 외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맨발에 매달리도록 당부드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맨발로 걷고 맨발로 뛰면서 새로운 불안이 찾아올 때면 가슴을 치면서라도 흙이 나를 살린다라고 믿고 매달리기도록 격려하고 응원한 것이다. 그렇게 힘든 사투와 같은 투병의 나날을 보낸 지 몇 달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는 얼마 전부터 회장님 덕분에 살아났다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치유의 기쁨, 그 환희를 성주풀이의 구성진 창으로 불러주었다. 그 직후 그녀는 청계산 아래로 이사했다. 그리고 매일 청계산을 맨발로 걸으면서 그 지옥 같던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치유의 기쁨과 환희를 전화로 전해주곤 하였다. 전화통을 통해 들려오는 그녀의 음성은 활기찬 목소리에다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어 쩌렁쩌렁하게까지 울렸다. 그리고 일체의 약을 심지어는 마지막 한 알의 위장약까지 다 끊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수차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까지 전화를 바꾸어 덕분이라고 인사를 전하며 지난 몇 주 동안 집사람이 식욕도 왕성해지며 몇 달간 빠졌던 몸무게도 4kg나 늘고 완전히 딴 사람처럼 건강해졌다고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위 신경숙 씨의 치유 사례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확신한다. 아무리 불안하고 스트레스에 가득 찬 사람이라 하더라도 맨발로 숲길을 걷고 접지하면 흙이 생명을 살린다는 확신을 갖고 실천해 나간다면 그 어떠한 불안이나 우울, 초조, 과민 등의 증세도 그녀처럼 깨끗이 해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얼마 전 아침 일순간이었지만 맨발로 걸으며 그 이전의 극적인 심리적 스트레스가 다 해소된 저자의 상태가 그랬고 지난 몇 달간의 사투와 같은 신경 안정제 약물이 끊기로 마침내 찾아온 신경숙 씨의 치유의 기쁨과 환희, 행복의 외침이 그러하다. 맨발 걷기와 접지는 정령 천연의 신경 안정제이다.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런 해도 없다. 그냥 신발만 벗고 어머니 돼지의 맨발을 대는 순간 아수라 같은 이 현실의 불안함에서 에덴 동산의 평화로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하게 감사드리게 될 것이다. 가로 2. 맨발 걷기는 우울증, 불안, 초조, 가민 등으로부터의 출구. 얼마 전 한 배우가 평소 앓던 우울증이 커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세상을 등진 데 이어 또 한 여배우도 세상을 등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한 달 만에 꽃다운 여배우 둘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상사가 생긴 것이다. 특단의 사회적 대책이 없으면 그러한 비극이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있겠다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그 이전에도 유명 인사들은 물론 학생들, 젊은이들, 일반인들이 우울증 등으로부터 비롯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얼마 전 유명 정치인이었고 저자의 고교 5년 후배였던 한 정치인인 역시 한때 우울증을 고백했었고 그 역시도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지만 우리 자신들도 간혹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경우들이 있다. 혹시 나도 우울증인가 하는 걱정들 말이다. 현대의 삶이 우리를 정신없이 몰아가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말도 되지 않는 불의로운 세상사들이 우리를 고뇌와 스트레스와 늪에 빠뜨리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각자 다른 삶의 여건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들, 그를 잘 극복하면 스트레스는 오히려 도전과 성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좌절과 비탄 그리고 비극이라는 비싼 대가를 지불케 한다. 불면의 밤 한없이 괴로워지는 우울증은 그렇게 잉태된다. 그룹 신화의 멤버인 가수 김동완은 위의 여배우를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향정신성 의약품이 얼마나 간편하고 빠른 일인지,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갖고 있는지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혹은 빠른 해결을 위해 약물을 권유하는 이 일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그 아픔을 견디고 있을 많은 분들, 특히 연예계 후배님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 아픔을 나눠줄 용기를 조금이라도 내준다면 얼마든지 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향정신성 약물은 결코 비상구가 아닙니다. 선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슬픈 발자국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또다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병원과 약물을 찾아가게 되고, 일부는 향정신성 약물에 중독되며 빠져나오기 힘든 절망의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드는 일 또한 우리가 주변에서 참으로 많이 봐왔고 또 당장도 보고 있다. 사람들이 갖는 우울감의 근본 원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는 생각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부족감이나 상실감 등에서 비롯되는 컴플렉스는 물론 SNS상 악플 등으로 초래되는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관련한 우리 몸의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이다. 두산백과는 코르티솔을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되는 물질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코르티솔은 콩팥의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외부의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맞서 몸이 최대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분비되어 혈압과 포도당 수치를 높이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문제는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거나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코르티솔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식욕이 증가하게 되어 지방의 축적을 가져온다. 또한 혈압이 올라 고혈압의 위험이 증가하며 근조직의 손상도 야기될 수 있다. 불안과 초조 상태가 이어질 수 있고 체중의 증가와 함께 만성 피로, 만성 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커지면 코르티솔 분비가 더 많아지거나 불안정해짐과 동시에 불안과 초조 상태가 이어지고 체중의 증가와 함께 만성 피로, 만성 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코르티솔 분비를 정상화하고 그 가다 분비를 막아내는 일이 바로 그 해결책이 될 것임을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학계는 심리적 또는 정신의학적인 상담으로 코르티솔 분비를 정상화하거나 그 정도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한 각종 향정신성 약물의 투여로 그를 잠정적으로 해결하는 처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러한 약물의 투여는 근원적인 코르티솔 분비의 정상화를 도모한다고 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수단이지 않을까 싶다. 전술한 지난 2004년 10월 미국 대체의학지에 발표된 모리스 갈리와 데일 테플리츠의 코르티솔과 주관적 숙면 통증, 스트레스 수준으로 측정한 수면 시 인체 접지의 생물학적 효과라는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개인의 경우 정상적인 코르티솔 분비는 예측 가능한 모양을 띠는 바 통상 자정 즈음에서 제일 적게 분비되고 아침 8시경 최고 수준의 분비를 보이며 아래 그래프 A, 접지 전 피실험자 12명의 코르티솔 분비 모양은 여러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는 반면 그래프 B, 8주간 접지 후의
코르티솔 분비 정도의 그래프를 보면 코르티솔 수준이 괄목할 만한 정도로 모든 피실험자들이 거의 동일하게 안정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래프 C. 그 후에 지난 2010년 접지 이론을 처음으로 발표한 미국의 전기기술자 클린트 오보와 공학 물리학자 가에탄 쉬발리에 박사, 건강 전문 기고자 마틴 주커 등이 지난 2017년 3월 28일자로 발표하고 전술한 인체의 접지의 효과라는 또 다른 논문에서 위 2004년도 논문의 실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 인용하였다. 즉 스트레스의 경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2명의 남녀를 접지한 상태에서 잠을 자게 하였더니 8주 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일일 주기가 접지 전에는 불안정하고 개인별로 들쑥날쑥한 상태였다면 접지 후에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 정상화되고 안정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접지 8주 후 12명 중 11명이 더 빨리 잠에 빠져들었고 6명의 여자 중 5명이 생리 전 열감이 감소하였고 12명 중 9명이 피로가 회복되고 재충전되었음을 느꼈고 12명 중 9명이 감정적인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과민함 등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코르티솔 리듬의 정상화에서 더 나아가 참가자들은 잠에 빨리 빠져들었을 뿐만 아니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전보다 더 개운해졌음을 느꼈다고도 보고하였다. 저자의 저서 맨발 걷기의 기적에서 밝혔던 맨발 걷기 2개월 치유의 가설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연구 결과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불안케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적인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과민감 등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책임을 위 실험 결과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우리 몸의 땅과의 접지, 즉 숲길 맨발 걷기에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저자의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여러 회원들이 맨발로 걸으며 황홀함을 느낀다든가 의식의 리셋을 통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에서 긍정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느낌으로의 순간적인 의식의 전환, 즉 리셋을 이룬다는 사실 등이 위와 같은 실험 결과와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 혹시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는 언제든 숲길로 들어가서 맨발로 걷고 접지하길 권하는 것이다. 숲길 맨발 걷기는 향정신성 약물로부터 비롯되는 부작용, 약물 중독 등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천연의 신경 안정제로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의식의 방향을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생각에서 자연 그대로의 평안과 기쁨, 감사의 긍정적 생각으로 전환해주고 사람들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리셋해주게 될 것이다. 이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맨발로 숲길을 걷거나 접지함으로써 각종 육체적 질병은 물론 우울, 불안 등 시민성 질환의 고통까지도 없는 건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몽하는 데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 나갔으면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위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배우나 정치인과 같은 비극적 선택이 없기를 진정으로 간구한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